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정구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ESG입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SG 요새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ESG 뭐 용어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ESG를 얘기하는 게 네. 늦었어요. 늦었나요? 늦었죠. 왜냐면 이미 그 전부터 ESG라는 걸 하고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전에 전기차도 얘기를 했고, 그쵸. 수소도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은 이게 ESG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미 얘기를 했다 이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ESG 같은 경우에는 네. 자꾸 영어가 왜 이렇게 많아? 아무래도 뭐 영어. 영어가 많아. 영문학과. 네. 네, ESG, E가 영어로 뭡니까? 네, 이제 환경이고요. 이제 네, environment 그렇죠. 라고 합니다. S는 social, 네, G는 governance. 좋습니다. 저는 이 발음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 그 기업의 실적이나 뭐 앞으로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네. 숫자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재무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니네가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야.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얼마야.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 예를 들면 매출은 1,000억인데 이익률이 1%라고 하면 너무 안 좋은 거죠. 뭐 10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쵸, 1,000억이 예. 나봤자 10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영업 이익률이 10%다. 라고 하면 100억이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장사를 얼마나 잘하냐, 잘 못하냐를 딱 기준으로 해서 기업이 앞으로 성장이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일정 시점부터, 그 일정 시점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일정 시점부터 이제 그래 숫자만 말고 다른 걸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ESG다. 근데 네. 이제 환경, 사회, 뭐 그 다음에 기업.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전 풀어서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같은 경우 환경을 얘기하는데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뭔가 경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을 하는 거고 네. S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그냥 단순히 이 부분. 네. 그냥 우리가 왜냐면 이거 어렵게 얘기해봤자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쉽게 생각하면 나쁜 기업은 진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업은 돈을 버는데 네.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은 너무 힘들거나. 너무 힘들거나 돈을 못 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조금 배제하겠다. 반대로 이런 역할들을 잘하는 기업, 환경적인 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근로자나 사회적인 책임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잘하는 애들을 네. 밀어주겠다. 심지어는 ESG 펀드도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국부 펀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부 펀드. 네. 네,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런 국부 펀드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ESG에 약한,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안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자금이 그 많은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또 그만큼 주가가 안 좋은 안 좋을 수 거죠. 있겠네요. 왜냐면 네. 모든 그 말 그대로 주가의 흐름이 좋으려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붙는 거지. 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제는 ESG로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네,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이게 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뭐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그린 뉴딜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정부에서 그냥 네.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ESG라는 건 전 세계적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린 뉴딜, 네. 디지털 뉴딜도 우리나라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를 우리나라가 좀 늦게 한 거예요. 가지고 온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ESG라는 것도 사실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추세상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어느 시점, ESG가 저희가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관심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20년 초반이에요. 작년 초반. 2020년 초반. 네. 이때가 테슬라가 1000슬라 간다, 2000슬라 간다 이때였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때 대통령 누구였어요? 그 트럼프. 트럼프. 네. 트럼프가 사실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어요. 예,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니까- 탈퇴를 했죠? 뭔가 말 그대로 우리는 환경 따위 생각하지 않아.
아 트럼프가 막 그 철강, 그 네. 자국민 막 그런 걸.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만 많이 벌면 뭐 환경이고 뭐고 우리 상관이 없어. 없어. 유럽 니네들이나 해. 라고 해서 탈퇴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쵸, 바이든으로. 네. 바이든은 반대로 이 환경에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2조 달러. 2조 달러. 그러면 이제 지금 1,100원 계산하면 네. 2조 곱하기 1,100 해보세요. 그쵸, 한뭐 2,200조. 2,200조 원을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와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네,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슬라 2천슬라를 간 게 그 시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역행하고 있었는데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상 트럼프가 계속 재선을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상 ESG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가 빨리 달렸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뭐 2023년부터 2025년부터 늦어도 2030년부터는 네, 전기차 외에는 생산하지 않겠다. 맞아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2조 달러. 네. 네, 그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석연료. 네. 아까 그 전에 저희가 그 발전, 청정 에너지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탄소 배출권 얘기할 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자체가 사실은 발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친환경 발전, 예를 들면 풍력, 태양력, 지열. 네, 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 돈들을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당연하죠. 없네요. 네. 사실은 비재무적인 걸로 평가를 하지만 이 비재무적인 평가를 잘 받으면 영양상 재무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아, 그럴 수 있게 나중에 돈을 벌 그렇지. 거니까요.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ESG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고 갈 네. 수밖에 없는 또 지금의 방향인데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조금 늦게 다뤘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네. 네, 먼저 이제 시작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건 또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라는.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ESG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급등한 시기까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테슬라로 인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그때부터 네. 가게 됐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ESG 뭐 왜 중요한지 또 이게 또 주가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돈이 흘러가니까. 근데 이제 ESG 중에서 사실은 네. 지금은 E에 중점이 돼 있어요. 이게 친환경. 친환경에. 네, 그럼 친환경이라고 하고 나면 이제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뭐 전기, 수소, 아까 탄소 배출, 네.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많잖아요. 근데 관련 주가들을 보면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개장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나머지가 다 안 가도 심지어 에코프로비움은 아직도 가요. 아, 네, 진짜 계속 계속 가요. 근데 왜 계속 갈 수밖에 없냐면 소재 기업들은 좋을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ESG 중에서 모든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거는 E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나 G에서 이제 조금 관심이 드러나는 게 배당 성향. 배당 성향. 네,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그 평가 등급이랑 네. 해외 평가 등급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 평가 등급이라고 하면 네. 기업에 대한 평가 등급. 그렇죠. 그 기업의 ESG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아, 좋은 그 등급, 나쁜 등급이 또 등급. 있나요? 우리가 이게 신용 평가를 네.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네. ESG도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우리나라의 그 SM 엔터테인먼트. ASM. 네, 뭐 한때 D등급 같습니다. D등급. D등급, 뭐 최하 제가 등급. 이 등급이 몇 그레이드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제일 좋은 게 S고요. 네. 뭐 A, B, C, D 이렇게 있거든요. D가 제일 안 좋은 건가요? 제일 안 좋은 게 최악이에요. 최악인 거. 얘네들은 정말 너무 안 좋다라는 건데 그 D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초반 이후로 네. 배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SM에서. 네. 심지어 이제 이수만 대표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남들도. 아무래도 주주를 다 나눠줘야겠죠. 네, 나눠줘야죠. 내가 받으려면 남들도 줘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이 네.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볼 때는 주가가 잘 가고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것 빼고는 돈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넣어놓으면 배당이라도 받는데 맞아요. SK텔레콤 넣어놓으면 배당이라도 받는데 이게 없으니까 야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네들한테 이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 친환경. 뭐 친환경적으로 나쁘게 하는 건 없으니까. 없으니까 얘네들이 뭐 탄소를 더 만들고 뭐 숨을 안 쉬어야 되는데 뭐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주주 친화적인 것들이 이제 나머지 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 같은 경우가 조금 관심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E에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를 당분간은 조금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G에서 물론 S와 G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쪽에 좀 더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을 좀 잘하고 있는 좀 섹터라던가 뭐 사례 기업 같은 걸좀 섹터는 알아보고. 뭐 네. 딱 보면 알죠. 전기차, 수소차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근데 이 안에서 사실 저희가 아침에도 막 이제 저희 전문가들끼리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셀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셀 업체. 네, 셀 업체는 뭐냐면 완성된 배터리를 만드는 걸 셀 업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LG화학,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SDI. 네, 근데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삼성 SDI가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LG화학이 주목을 받았고요. 요즘에는 또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에서 또 수주를 또 잘 따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딱 네. 작년 말이랑 올해 초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셀 업체들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죠. 많이 올랐나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나씩은 다 올랐죠. 맞아요.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그다음 조정도 당하고 소송한다고 하면 또 다시 떨어졌다가 합의했다고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SK 네. 이노베이션이랑 LG랑 LG랑 소송을 미국에서 했는데 그게 합의했죠. 한 번씩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결론은 합의했어요. 합의를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셀 업체들끼리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러 군데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셀 업체들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 이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이랑 방송을 한두 번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뭐 말 그대로 그 주식 방송 나오고 경제 방송 나오신 네. 분들이 정말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제 경쟁자는 완성차 업체예요. 네, 차 만드는 애들. 왜냐면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이 경제 논리는 단순해요. 매출을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네.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돈을 많이 남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매출이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돼요. 맞죠. 그 비용이 줄면은 맞아요. 예, 근데 이 차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정말 많이 팔면 좋죠.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셀이야. 배터리 셀.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차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겠죠. 내가 하겠다. 당연하죠. 야, 그럼 우리가 해. 어차피 계속 전기차 팔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사다 쓸 거야? 그런 그 고민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지금부터 착취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도 지네가 만들려고 계속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결론은 몇 년 뒤에는 만들 거야. 만들 수도 있고 사실은 모르지. 수도 있을 그렇죠. 왜냐면 분업을 할 수도 있죠. 네. 정말 배터리만 만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과정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배터리 소재 기업. 배터리 소재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다음에 뭐 분리막 이 네 가지는 필수 소재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에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양극재랑 분리막이랑 그다음에 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나마 조금 덜 오른 게 전해질에서 네. 전해액이냐, 전고체냐 이런 기술들의 또 차이가 있어서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딱 된다라고 하면 또 많이 관련 주가들이 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양극재가 정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양극재 전문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LNF도 LNF도 뭐 많이 엄청 가더라고요. 그럼요. 뭐 사실 안 산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쵸. 아니 뭐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치,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네.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게 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게 음극재라는 거지. 음극재. 네, 그리고 음극재 자체가 이제 배터리는 말 그대로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너무 네.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용량이라는 게 뭐냐면 충전 시간은 짧게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충전 한 번 하면 가는 거리는 길어야 돼. 네, 이거에 관련된 게 또 음극재라고 보여요. 음극재. 네, 그래서 이제 음극재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게 딱 자리를 잡으면 그 회사의 주가는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 관련된 건데 최근 네. 들어서 수소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이 수소를 등에다가 업으려고 서로 지네들끼리 다 해요. 우리도 한다, 우리도 수소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춘추전국 시대. 아직 누가 네. 승자가 없다. 확실한 승자는 없다 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수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산,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거, 네, 생산하는. 그 다음에 운송하는 거, 운송, 저장하는 거. 저장.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남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네. 저는 운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송, 수소 탱크. 말 그대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네.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주유소차 알죠? 네, 주유소. 탱크로리. 네. 엄청 큰 그냥 하나의 통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수소 움직이는 트레일러 본 적 있으세요?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알걸요? 트레일러 중에 굉장히 긴데, 요렇게 큰 통이 아니라 요만한 거 한 4개 이렇게 실어서 들고 다니는 굉장히 긴 거. 우리 튜브 엄청 긴 네, 거. 튜브 긴 거. 네, 그게 이제 수소 탱크를 나르는 건데, 네. 수소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부피가 큽니다. 부피가 큰가요? 네,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더 크고 무거워. 그렇죠. 운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산 지역에서 다른 데까지 어쨌든 갖다 주려면, 수소 충전소까지 갖다 주려면 네. 어찌됐건 운송을 해야 돼. 그때 저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암모니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네, 암모니아.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막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막 찾아보면, 네. 야, 수소랑 암모니아랑 뭔 상관이야? 그쵸. 수소랑 뭐 암모니아랑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바로 나옵니다. 이과 출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이과입니다. 이과 출신. 네,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네. 수소랑 질소가 나옵니다. 네, 질소. 수소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암모니아랑 수소랑 비교를 하자면, 수소를 예를 들면 100을 기준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같은 부피면 암모니아는 170이랑 같은 부피예요. 그러니까 수소 100을 넣을 수 있는 탱크에는 암모니아 170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70배를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당 10이 들어간다라고 100이라고 할게요. 100이 네. 들어가는데, 이거를 10번 나르면 1000이잖아요. 네. 그럼 170이 들어가는 거는 6번만 나르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럼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운송비가. 근데 아모니아를 운송을 했어요, 40% 줄인 가격으로. 네. 그럼 이걸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해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더 더 싸. 싸다. 네, 더 싸. 네, 그래서 암모니아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조금 덜 움직였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관련된 기업 중에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롯데 정밀화학.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암모니아 관련. 네, 암모니아 관련주라고 또 치면 또 다 나옵니다. 요새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태양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렇게 생각은 해야 돼요. 저희가 요즘에는 지붕에 정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뭐 태양열 같은. 네, 태양 뭐 지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설치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산 같은 데도 해상 풍력, 네, 맞습니다. 뭐 아니 그냥 일반 육상 풍력 정말 많이 설치를 해요. 근데 사실은 땅값이 들잖아. 그쵸, 이제 뭐 대지 위에. 네, 뭔가를 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 풍력. 바다 위에다가. 바다 위에다가. 바다는 사실은 그냥 띄워놓으면 네. 더 좋잖아요. 그리고 바닷바람이 더 세고. 세고. 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된 관련 주들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냥 풍력 관련주의 1등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CS 윈드예요. CS 윈드. 네, 자회사에 뭐 CS 베어링도 있고, 이 CS 윈드 자체가 풍력이라는 거는 그 낮은 고도에서는 바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고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높게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는 기둥을 만드는 업체가 CS 윈드예요. 그 큰 기둥 말씀. 큰 기둥,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그러면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중심을 잡는 것도 있고, 왜냐면 파도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쵸. 무게중심을 아래로 쭉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걸 바람이든 태풍이든 뭐 이런 것들을 버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얼마 튼튼해야 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 CS 윈드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 바이든 정부가 아마 이제 해상 풍력에서도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아마 확충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당연하죠. 자국주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도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있나요? 또 하고 있어요. 아직은 완성, 예정이군요. 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전기 수소, 그다음에 이제 전기에서는 소재 관련 기업, 수소에서는 운송이나 저장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골라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암모니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중에서는 그래도 해상 풍력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항상 꾸준히 한번 담아서 꾸준히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또 이 매수의 기회가 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ESG 중에서 E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중에서도 뭐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수소, 전기부터, 또 풍력,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아까 수소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은 크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뭐 종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SG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고 지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또 방향이고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들어가도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돈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법안들도 천천히 통과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ESG에서 뭐 그 기업의 등급이 또 있다고. 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S부터 D 등급까지 있는데 사실 S 등급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균형 발전이 돼야 돼요. E만 잘한다라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S도 G도 다 잘해야 되는데 없고요. 그나마 좀 높은 데 중에 A 중에서도 A 플러스가 있어요. 뭐 한 16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이런 데들이 있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학기업이 이런 데 들어간다라는 게?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진짜 주가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오른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올라 있죠. 네. 뭐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올랐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이 친구들은 그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풀무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각종 금융 지주사들이 있어요. 신한지주, KB, DGB, BNK 금융. 얘들은 왜 들어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줘서 그런가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은행 금융권이 배당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돈 많이 벌면 많이 배당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잖아요.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까 국부펀드가 이제 ESG 예를 들면 이제 화력이나 이런 거 하는 기업들한테는 돈 잘 안 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좀 이쪽으로 옮겨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뭐 A 플러스 등급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다른 등급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오는데 KCGS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말도 너무 어려워. KCGS. 네,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급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로 이제 등급을 따진다라고 하면 트리플 A부터 트리플 C까지 있거든요. 트리플 A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없어요. 뭐 트리플 A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A가 2개인 기업에 알파벳, 코카콜라, 알파벳, 구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 있어요. LG전자 있습니다. LG전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A 등급에 테슬라, 애플,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등급에 삼성전자, 스타벅스, 아마존 이렇게 묶여 있고요. BB 등급에 맥도날드, 코스트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B 등급에 대한항공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뭐 탄소 저감유, 항공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CCC 너무 안 좋은 등급. 안 좋은 건가요? 폴스바겐, GM. 완성차 업체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고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 왜냐면 근데 이제 조선 업종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탄소를 정말 많이 배출을 해요. 근데 요즘 전 세계적인 또 트렌드가 조선에서도 그렇죠. LNG나 뭐 다른 뭐 메탄.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아침에 이제 제가 해운주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해운주들 그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9주 연속 상승됩니다.
운임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네. 해운주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운주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얼마나 더 운임지수가 올라가겠냐. 네, 이게 고점이야라고 했는데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계속 찍고 있어요. 흠슬라라고 하던데. 장난 아니에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주 자체가 내년 상반기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동량 자체가 계속 몰려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박 발주량이라고 하는데 네. 친환경 선박을 계속 이제 조선소에 우리나라 특히 또 수주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넣는데 친환경 선박이 또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유럽에서나 보면 탄소 국경세도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 저감을 하는 노력을 안 해. 그러면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너 세금 내야 돼. 비싸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비싸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게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이익으로 대변되기 그럼요.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충분히 네. 이거를 감안하고 투자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같은 경우는 야 뭐 작년에 많이 들어봤어 아니면 올해 많이 들어봤는데 뭐 지금도 관련이 있어? 그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금 친환경 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 흐름상 오를 수밖에 없다. 시간 지나서 옛날에 삼성전자 야 몇천 원 안 할 때 몇만 원 안 할 때 사둘 걸 이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종목 저희가 뭐 이제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충분히 찾아보시면 요새 정보도 많잖아요. 정보도 많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네. 도대체 이 기업이 정확히 어떤 걸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기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뭐 또 이제 워낙 리포트도 방송도 많이 하시고요. 뭐 리포트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죠? 네. 일반인 대표 수집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답변. 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잘 정리해서 궁금하신 것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SG의 정의부터 또 최근에 이제 트렌드 또 간단한 종목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뭐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또 뭐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네, 뭐 그냥 항상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열심히 댓글 남기거나 뭔가를 하시면은 또 뭐 새로운 거 아니면 잘 몰랐던 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뭐 네, 어떤 주식 맞습니다.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알고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손해도 나고요. 그다음에 못 버텨요. 맞습니다. 주가라는 건 자꾸 흔드는데 사실은 시간 지나고 나면 그 흔들었다라는 걸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면 그 흔드는 거는 이거 흔드는 거야 라고 지금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랑 그냥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는 만큼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